이제 꽤 오래된 영화거든요. 솔직히 저도 어릴 때 나온 영화라, 야 씨발 내가 어릴 때면 언제냐. 저도 어릴 때 나온 영화라 기억도 안 나고 솔직히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와 오늘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사진 찾다가 울컥하더라고. 지금 제가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집을 얻어놓고 수업 없는 날이나 연구실에 일 업무가 없을 때는 제주도 내려가서 좀 쉬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 네. 제가 제주도를 언제 처음 갔냐면 2006년이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메가스터디 다니면서 이제 입시 준비했었던 때. 그때 처음으로 여름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끼리. 근데 그때는 제주도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미안해 웃긴 사실이긴 한데 너무 아름다운데 눈물이 나더라고. 미안해요. 우리 동기가 그랬어. 누군가 그랬어. 국어 강사들은 일단 다 또라이 같대. 근데 내가 드디어 기억이 났어. 왜 내가 그때 눈물이 났는지. 이때 4월에 순이 삼촌 지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어디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역사를 소설로 배우네. 상당히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도 이제 다시 대댓글을, 야 씨발 나 서울대 나왔다 얘기하고 싶었으나, 미안해요. 나 전국 70등 해봤다. 넌 전국 몇 등 해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역사적 사실은, 역사 레퍼런스는요,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봐봐. 조선왕조 실록을 공식적 레퍼런스로 봐. 근데 과연 조선왕조 실록이 정말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으면 객관적이었을까? 아니면 승자의 역사였을까요? 때때로는 소설이 더 사실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보면은 트로이 소설이었잖아요. 소설이 뭐야? 그거 민담 수준이었지. 그냥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얘기 수준이었지. 근데 그거 결국에는 캐냈더니 나오잖아. 자, 얘는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 스토리 잠깐 얘기해 줄게. 내가 이 소설을 푼 뒤로 단 한 번도 문제를 틀린 적이 없어, 중요한 문제.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내 얘기 안 했나? 이번에서? 메가스터디 다니면서 4월 아마 원래평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제 수업원에서. 그때 메가스터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씨발. 존나 따끈따끈할 때. 메가스터디 생긴 지 한 7년쯤 됐을 때. 손주 원장님께서, 요즘도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있어. 애들 불러다 싸대기 때리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만 해도 막 땀때기 맞으면서 재수학원 다녔었어요. 아무튼 죄송해요. 라떼는 또 신나가지고 참. 그때 문제를 풀다가 나도 모르게 펑펑 운 거야. 진짜. 야, 모의고사 보다가 울면 둘 중 하나잖아. 시험을 망쳤어야 되는데 또 국어는 존나 잘 쳤어, 씨발. 그때 존나 잘 쳤어.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 내가 메가스터디 전체 1인가 했을 거야. 순위 삼촌. 제주도는 삼촌이 이모도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촌들을, 그러니까 촌수가 삼촌이면 다 삼촌이야. 그러니까 순이 이모야, 사실은. 순이 이모가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 도라이 같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도 순이 삼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사람이야. 근데 내가 되게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된 거야. 1948년으로 갑니다. 맞죠? 제주 4.3 사건 이때 4월 3일 갑자기 역사 시간 38도선 딱 쪼개져가지고 여긴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전면전 해야 되고 난장판이니까. 48년 맞나? 48년에 정부 수립한 거면 49년 아니었을까? 죄송해요. 미안해. 이거 내가 좀 반성 좀 할게요. 얼추 이쯤.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게릴라를 넣은 거야. 그때 제주 도민이 한 10만 언저리였다고 전 기억을 하는데, 이때 10만이 20만이었나? 아무튼 그쯤 됐는데, 그때 공식적으로만 몇만 명이야, 지금. 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확인된 게. 야, 3만 명, 4만 명이 어떻게 게릴라겠어, 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학살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성산 일출봉 주변에 살거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진짜 예쁜 길이야. 처음에는 예쁘다 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딱 보니까 위령비가 있어. 그 진짜 이렇게 써졌어요. 몇 년, 언제, 학살이 있었던 장소 이렇게 돼 있어. 진짜 팩트야.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가잖아요. 4월 3일이면 80 먹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제주도 방언으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 또는 15, 20살 먹은 아이들이 자기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 그럼 울음바다예요. 왜 울음바다냐? 제주도는 여러분 알죠? 그 현무암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담 해놓은 거. 그래서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이렇게 담이 돼 있었어요. 일단 무장 공비들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런데 갑자기 국군이 온 거예요. 국군이 딱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싹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마을 사람이 한 500명 모인 거야. 사람들은 모르지. 국군이 모이라는데 그럼 가야지. 안 모이냐? 뭐 배급 주나? 뭐라도 주나? 갑자기 기관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절반이 죽었어요. 옆에 있었던 손잡고 갔었던 내 남편, 아내, 친척,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 손자들. 그냥 랜덤으로 절반이 죽었어. 그러다가 도망도 못 가. 담벼락 이렇게 군인들이 싹 둘러싸고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사격 중지. 오더 잘못 내려왔다. 그러면 절반만 살아남은 거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격 중지되니까 도망갔겠죠. 일단 집으로. 그 지옥 같았던, 말도 믿을 수도 없었던 꿈이었나 싶은 그 시간이 지나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현실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같아요? 제주도는 도망도 못 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시체 수습이야. 시체 수습하러 간 거야. 근데 우리 가족 6명 사는데 나랑 5살 먹은 애 빼고 나머지 4명이 죽었어. 어떡해? 여자의 힘으로 나 혼자 끌고 가야 되는데 멀리 못 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집 텃밭, 우리 집 밭에다가 얘를 묻은 거예요. 감회장을 한 거야.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묘지 제대로 쓸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보잖아요. 밭 한가운데 묘지가 있어. 그게 그거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농사 제대로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확철이 됐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농사가 개판됐는데 시체 양분 때문에 여기만 농작물이 잘 된 거야. 그러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꺼림칙하니까 수확을 못해. 근데 순이 삼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수확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먹는다. 또는 시체 파먹고 자란 농작물을 먹는 냉혈한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제정신으로 현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었고 4.3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실제로 제주도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좌파 선출직을 뽑을 수가 없어. 좌파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한테 이렇게 두 개를 보통 갈려있잖아. 이쪽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는 이쪽 뽑았다가는 몰려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사실 우리나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레드 컴플렉스라 그러잖아. 좌파야? 씨발 공산당이네. 좌빨이네. 빨갱이네. 이렇게 몰아가. 나 다시 한번 뭐 정치 이런 건 얘기 아니야. 근데 더 그랬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느낌이 전혀 없다가 이 소설 딱 보고 나니까 사람이 탁 바뀌어버리는 거야. 회로가 바뀌더라고요. 그 뒤로 드디어 모쏠을 탈출하게 됐어. 드디어 이제 연애라는 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걸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에 되게 재밌게 본 장면? 요즘은요, 남남으로 시작해서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다가 파혼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스타를 또 보는데 파혼한 뭐 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야. 남자가 집하고 여자가 집 하는데 혼수하는데 뭐 개판이야 막. 집을 뭐 어디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우리 부모님이 뭐 했네, 안 했네, 너는 왜 근데 그거밖에 못하네, 나 그 집에서 못 산다, 너 혼자 그렇게 하면 나 못 산다. 난장판이야. 결혼은 현실이었구나. 그리고 결혼을 해도 요즘은 이제 이혼율 40%.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서로 간의 감정이나 서로 간의 관계에 너무나 서툰 것 같다. 자, 이 소설은 여러분이 첫 도입부부터 오시면 알겠지만 30대 중반이에요. 알 만큼 아는 나이야. 더군다나 그 옛날이면 더할 나이야. 그런데 그 30대 중반인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보세요. 우산이 없어서 하나를 썼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알아요? 뭔지 모르냐? 미안해. 못쏠들은 모를 수 있지. 못쏠들은 모를 수 있죠. 뭔지 알아요? 서로가 서로의 우산을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 어깨, 내가 이쪽에서 우산 들고 있으면 내 어깨에 잡는 거야. 그걸 봤어. 그러면 슬며시 우산을 밀어. 왜? 확 밀면 또 밀리니까. 그럼 은근슬쩍 슬슬슬 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은 이쪽이 젖는 거야. 희한하게 둘 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 둘 다 비에 젖었어. 한쪽만. 난 이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서. 요즘 어떤 느낌이에요? 씨발, 이 우산 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씨발, 너만 다 비 맞아라. 요즘은 이제 서로 우산을 당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우산을 밀어줬다고. 옛날에 그런 측면에서는 난 되게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떤 사랑이 옳고 그르다는 난 잘 모르겠어. 난 솔직히 옳고 그름에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찌 보면 남남이고 손해보는 걸 싫을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어쨌든 지금 이제 랜선 연애 말고 실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나랑 얘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런 느낌으로 했고 실제로 비 되게 많이 온 날, 제주도 되게 비 많이 온 날 우리 둘 다 어깨가 둘 다 젖어 있었어. 그래서 보면서 근데 난 이 생각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남다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규 분포예요, 여러분. 통계 다 배웠죠? 남들하고 똑같이 살 거냐? 남다르게 살 거냐? 나 알죠? 여기 50%. 시그마 하나 떨어져 있어. 0.34%. 34%. 시그마 하나 떨어져 있어. 시그마 두 개 떨어져 있어. 0.47. 여기 속하려면 3%예요. 근데 우리가 의대 가고 싶고 서울대 가고 싶어? 0.2%는 여기쯤 있어요. 선택이에요. 남다른 인생을 살 건지 남 같은 인생을 살 건지. 근데 요즘은 다 이러는 것 같기도 해. 왜? 이런 얘기만 들려. 모르겠어. 난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이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인스타에는 이런 얘기만 보이는지, 왜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는 다 이러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느낌 가지고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철저하게 어떤 룰에 의해서 치러지는 국가 시험이에요. 문학 교수학습 목표, 즉 서사 장르에서 교수학습 목표는 뭐냐면 삶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학습자의 삶을 고양시키는 데 목표가 있어요. 아까 그 고양 기억납니까? 해겔도 얘기했잖아. 정반, 합, 고양, 예술, 의. 기억납니까? 해겔, 그 예술, 의. 그거. 학문적 레퍼런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트 인간은 감정과 이성적 존재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비문학, 문학이야. 근데 문학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접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하나 더. 나는 이걸 농도라고 봅니다. 사랑도 어떤 농도라고 봐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해. 100. 너 죽여버리고 싶어. 0.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야 사랑하면 씨발 내 목숨 내 심장도 떼줄게. 이렇게 사랑만 하고 너 싫어 씨발 죽여버리고 싶어. 누가 그렇게만 사랑해. 그냥 한 이쯤 있으면 썸이고 이쯤 있으면 연애고 뭐 이쯤 있으면 뭐 결혼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 같아. 근데 뭐 예를 들면 파혼이야. 그럼 파혼이면 이쯤 맞겠지. 이혼이야. 이혼이면 이쯤 맞겠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는 건 농도의 느낌이지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하냐 사랑을. 나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사랑이 옳고 그름이 어딨어. 내가 딴 얘기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평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얘기할 건 이거야. 문학 작품을 편하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서사 장르에서는 내가 돼보는 거야.
우리가 되게 어벤져스 같은 이 헐리우드 영화가 이런 걸 되게 잘 만드는데 어벤져스를 아무 생각 없이 타노스를 악인이라고 보면 안 돼. 그럼 그 영화 반도 못 본 거예요, 진짜로. 타노스는 뭔 줄 알아요? 야, 씨발 반이라도 살자야. 왜? 다 살다가 뒤져. 지구온난화.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가 문제냐면, 야, 씨발 안 덥잖아. 안 덥지. 왜? 지구온난화가 왔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온도의 평균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먹고 살만한 거야. 그런데 이 재앙적인 더움이 이 정도 확률에서 재앙적인 더움이 이 정도 확률이 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남유럽 50도 끓었어. 다 죽는다니까. 미국 막 산불, 막 몇백 년 만에 산불이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 재앙이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야. 지구기온이 1도 높아졌네. 아니 뭐 어제 32도였다고 오늘 33도 되는 게 대수야? 야 겨울에 뭐 한 5도였는데 6도 되면 따뜻하고 5도 6도 차이 있어? 한 5도 올라도 뭐 평균 기온 5도에서 평균 기온 10도 되는 게 문제야? 문제라니까. 평균값이 올라가면 확률이 이렇게 확 느는 거예요. 2%로 났던 재앙이 30%가 돼버린다고. 과학자들은 확률로 얘기를 하는 거야.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맞으면, 백신 맞으면 안 걸리냐? 걸려요. 어떤 경우? 백신도 결국 이거야. 항체 형성 확률이 몇 프로인 거야. 그리고 항체 형성됐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왔을 때 증상이 발현되냐 안 되냐도 사실은 다 확률이야. 야, 과학자들도 확률 통계로 얘기하는데, 다시. 내가 이 사람이 되어보는 거고, 감정이라는 건 어떤 농도다, 스펙트럼이다 가지고 이 맥락을 가지고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서사장르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 자, 구성의 3요소 보라 그랬어요. 인물, 사건, 배경. 자, 30대 중반. 이게 여러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인물하고 성격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야. 둘 다 캐릭터야, 번역을 하면. 그런데 두 개를 쪼개놔가지고 헷갈려요. 자, 이걸 인물이라고 봤으면은 얘는 확실한 건 성격이에요. 30대 중반 성격. 왜 성격이냐? 성질머리가 아니라, 봐. 우리가 10대 불치병 걸린 사랑 이야기는 소나기야. 5살에 불치병 걸린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 근데 10대에 풋풋함을 소나기에서 느꼈다면요. 30대 중반이 됐다면 인생을 알 만큼 아는 나이야. 그러면 얘네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 심리는 이런 상황이야. 그냥 평온하게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당연히 현타 많이 왔겠지. 30대 중반에 죽는 게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직업도 다 성격이에요. 불치병도 성격이에요. 직업도 성격이에요. 왜냐면, 자, 봐. 사진사가 어떤 존재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순간적인 느낌, 순간적인 아름다운 순간적인 뭔가를 포착해서 전달하는 입장이고, 옛날엔 필름 카메라는 24컷밖에 없어요. 사진 한 장에 1,000원, 2,000원이야. 그 시절에. 요즘으로 치면 사진 한 장 찍는 10,000원 정도 들어요. 핸드폰에 사진 막 수만 개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한 추억이고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10,000원, 20,000원, 요즘으로 치면 30,000원, 50,000원 정도 하는 앨범에다 꽂아가지고 옆에다 써요. 1998년 8월 며칠 누구와 롯데월드 갔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에다 우리가 쉽게 쓰고 지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찍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사진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속사진 인하하러 온 주차단속원 다리미를 봤어요. 주차단속원이면요,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주차단속하면서 단속받았다고 항의하는 진상들하고 존나 싸우기도 해야 되는 썩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니에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문제는 끌려요. 이게 왜 문제냐? 나 곧 죽잖아요. 그게 왜 문제냐고? 우리 사랑이 깊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 내가 죽어야 되면 누가 힘들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겠잖아. 그게 보이잖아. 나도 힘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랑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냥 끌리는 거야. 야, 좋아하는데 이유 있어. 그럼 좋은 거지. 누가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데 이유 있어요? 잘생기고 예쁜 거지. 야, 차은우도 눈, 코, 입 있고 나도 눈, 코, 입 있어. 그럼 왜 차은우는 잘생겼냐? 잘생겼으니까. 누구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혹시? 왜 차은우랑 사귀어요? 잘생겼으니까. 선생님 그 논리 아닌가요? 아니지. 내 여자친구는 차은우보다 내가 더 좋대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사귀겠지.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 논리가 없어. 이유 때문에 사랑해요? 끝이 정해졌지. 자, 외모 때문에 사랑했어? 더 잘생긴 사람 있으면 환승하겠죠. 돈 때문에 사랑했어? 돈이 없으면 환승하겠죠. 사랑일까? 물론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시절에는 평가원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랑을 여러분한테 좀 느껴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봅시다. 필기 다 했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사진관 촬영실. 어떤 느낌이냐면, 안내가 내가 또. 이 느낌이에요. 뭐냐면, 주변이 완전히 시커매. 왜?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지금은 이제, 저걸로 자꾸 찍으니까 느낌이 없는데, 옛날엔 어쨌냐면, 이 카메라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봐야 돼.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주변이 다 시커멓고요. 내가 찍으려는 대상만 딱 작게 밝게 빛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증명사진 찍으려고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보이겠죠. 사진기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있는 다림의 모습. 내가 끌리는 여자의 모습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상이 거꾸로 맺혀있겠지. 사진기니까. 그리고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시나리오니까 영화의 장면을 서술하는 건데 지금 묘사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누구의 시선이겠어요? 정원의 시선이에요. 끌리는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래? 아, 조금만 왼쪽으로. 아, 조금만 더 턱을 내리고.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애써 웃으려 하지만 어색해.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 그냥 평범해 보인 남사친, 여사친이었는데 갑자기 예뻐 보일 때가 있고 갑자기 잘생겨 보일 때가 있는 거야. 더군다나 얘는 끌리는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사진 잘 찍어주고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예뻐 보이는 그 느낌일 때를 집중하고 있다가 탁 찍었죠. 느낌이 달라 그럼.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을 텐데 누가 좋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되게 빤히 바라보게 돼.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여우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도 여우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여우가 될 수 있어. 여우들은 어떻게 하냐? 보는 척하면서 안 봐. 보는 척하면서 안 본 척해. 어장 관리하는 애들은 약간 또 늦게 이렇게 나 너 보고 있는 거 알지? 근데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뭐 그건 여러분 뭐 나중에. 자,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없어. 얼마나 예뻐 보일까? 자, 그런 다리미는 어떨까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화장품 가게 갔어요. 아, 나 진짜 이거 좀 제발 좀 남염 여행 좀 그만하고. 여자들한테 이 시절의 여자들한테는 화장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화장품 사러 갔어요. 비싸요. 못 사겠어요. 자기 화장품도 못 샀는데 뭐 해? 보여요? 누구 생각하겠어? 모르겠는데요? 아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너는 이제 못소리야 평생. 그러면 이제 뭐 문학은 그냥 절로 간 거예요. 우리 3살 먹은 조카는, 아니, 우리 3살 먹은 조카도 이건 알 것 같아. 내가 설명해주면. 누구 생각할 것 같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걸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야? 아, 대단하셔, 그거는. 나 인정할게. 나 근데 솔직히 논리적으로 모르겠고, 그냥 왠지 다리미의 머릿속에는
정원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자기 화장품 안 사도 정원이 옷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유는. 그냥 그래, 그냥. 이거야, 여러분. 이래서 문학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문학이 쉽다면 쉬운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회로가 딱 트이잖아요. 문학 틀릴 일이 없어. 왜? 그걸 물어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할까? 물음표 Q. 정원이 100% 정원이요. 100%는 아니야. 정원이일 것 같아요. 그게 문학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묻는 거야. 정원 아니야. 정원일 것 같은데요. 또는 저라면 정원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계속. 그렇게 왔어. 와, 정말 이것도 봐봐. 왔는데 사진관에 없어. 그런데 뭐해?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오, 쉣. 죄송해요. 좋은 의미의 쉣이야. 오, 존나 감동받지. 너 생각을 해봐. 여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존나 어지러진 내 방을 다 치워놨어. 아, 뭐 개꿀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무 감동스럽지. 너무, 야, 요즘 누가 그걸 해줘? 우리 엄마 해줘요. 엄마가 해주는 걸 내 여자친구가 해주는 거야. 아,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진짜로. 놀랄 수밖에 없지. 근데 심지어 어때? 달라. 화장했네. 모쏠 아니에요. 정확하게 했어. 왜요? 싫어요? 아니. 점점점. 모쏠 아니야, 두 분은. 어색하지, 씨발. 존나 어색하지, 이거. 화장했네? 싫어요? 아니. 어색. 존나 어색. 자, 이제, 근데 봐.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정원이는 시한부야. 관계를 새로 만들면 결국 힘들어져요. 왜? 죽어야 되니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적극적이 되겠어요? 여자. 근데 이 시대는 여자가 적극적이기 힘들어. 원래 그리고 여자가 보통은 잘 적극적이지 않아요. 봐봐. 고백을 해도 보통 남자들이 하지. 근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해? 롯데월드? 왜? 롯데월드 일하는 알바하는 친구를 왜 얘기해? 더울 텐데. 수작 부리는 거잖아. 공짜표는 내가 샀겠지. 내가 예매했겠지. 근데 뭐야? 아니, 친구가 롯데월드 알바하는데 나 언제 놀러 가면 공짜표 이렇게 들여다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아, 누구랑, 아, 어떻게 시간이, 아유, 이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야, 여러분 이거요. 영화로 볼 때나 유튜브로 볼 때나 이런 거랑 느낌 다르잖아. 그러니까 희곡 시나리오를 왜 읽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영화 보면 되지, 씨발, 왜 읽고 있어? 이게요, 감동스러운 영화 희곡 시나리오 읽잖아. 느낌이 또 달라. 왜냐면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내 머릿속으로 훨씬 예쁘거나 훨씬 느낌 있는 나만의 어떤 필터로서 보게 되는 거야. 아, 물론 모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제 롯데월드 가서 이제 이렇게 찍는 건데, 어쨌든 롯데월드 곧 가겠죠.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 2, 3학년이 돼서 괜히 롯데월드 가서 교복을 빌려 입고 꼭 이렇게 찍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나이 30 먹고도 꼭 교복을 빌려 입고 찝어요. 좀 이유 좀 설명 좀 해줘봐. 내가 옛날에 교생할 때 이제 중딩 꼬맹이들이 뭐 놀러 가자 그래서 갔을 때는 서로 교복을 안 입었거든? 근데 왜 꼭 대학생들이나 20대들은 롯데월드 가서 왜 꼭 교복을 입지? 나중에 교복 입고 가신 다음에 알려주세요, 저한테. 일단 이해가 잘 안 돼. 자, 근데 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요. 아우, 너무 즐거워 보여. 근데 봐, 나이 몇 살? 30 중반이야. 30 중반이면 내 자녀를 데리고 태워야 되는데 30 중반인 두 사람이 롤러코스터 타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어.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나이 일단 30 먹잖아. 바이킹만 타도 토할 것 같아. 근데 나이 30 중반에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면서 순수해. 정말 너무 순수해. 근데 어떠냐? 정원의 시점인데요. 굳이 이거를 부각하는 이유가 뭐겠니? 그러니까 좋았다가도 시시때때로 자기의 시한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묘한 감정선 알겠어요? 이게 진짜 영화 장면으로 볼 때랑 이렇게 읽을 때랑 느낌이 정말 달라. 자, 그리고 어색해. 아, 존나 어색해요. 너무 봐봐. 요즘은 그냥 뭐 아주 썸 뭐 확확 가잖아. 진도 확확 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색해. 그런데 이걸 영화 장면을 찾아봤거든. 영화 장면을 찾아보니까 별로 안 어색해 보이더라고. 어색해 보이니 어떠니? 영화 장면이에요. 이제 둘이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아까 여기서는 하드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소프트콘을 이렇게 들고.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고 있어. 야, 몇 살? 30 중반. 30 중반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30 중반 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나 잡아봐라 이제 하면서 뛰는 거야. 근데 역시나 또 뭐냐면요. 보여요? 같이 뛸 수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마음이 가는데 나 시한부, 마음이 가는데 시한부, 이런 느낌이야. 정원이는. 반면에 다림이는 좋은데 왜 이렇지? 좋은데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있나?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끝났어. 둘이 이제 뛰는 모습이에요. 즐거워 보이죠? 8월 크리스마스. 수능 지문으로 출제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 같았어요. 자, 그 느낌 갖고 갈게요. 산통 다 깨고 있잖아. 문학 개념어 여기서 매개물 가지고 올 거라고요, 지금? 산통 다 깼어, 이 사람들아. 뭔 매개물? 물론 있지. 사진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이거 매개물, 여러분, 문학 개념어 매개물은 이런 겁니다. 산통 다 깨요. 아까 그 감성 그대로 살려봐. 둘이 지금 싸우니? 사랑인데 주제는 감정인데 갈등 구도요? 어딨어? 바로 정답 2번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야. 평가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매개물에 초점 두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진이라는 게 두 사람의 사랑이나 감정선 잘 보여주고 있죠? 사진 인하러 와서 두 사람의 사이가 시작됐죠? 썸이 시작됐죠? 보여주고 싶은 거야. 2번은 뭔 갈등? 그러니까 택도 없이 2번 정답이에요, 그냥. 사진관, 상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랑 나누고 있죠? 썸 타고 있죠? 사람의 심리 되게 중요하죠? 대사보다는 예를 통해서 장면을 계속 상상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느낌이라니까. 기억면 볼게요. 그냥 1번이잖아. 왜? 아니, 사랑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합니까? 산통 다 깨고 있다니까, 지금? 44, 5번. 아니, 회상을 왜 해?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리미는 계속 갈 수 있는 건강함을 보여주고 싶고, 정원이는 계속 갈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뭔 회상 장면이야. 정확하잖아. 활기찬 달인가 병약해 보이는 정원. 됐어요? 이 느낌이야. 틀리겠니 이제 이러면? 다 맞지. 정답 2번. 됐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자꾸 문학작품을 구조로 터는 거에 대해 거부감 느꼈는지 좀 느낌 오시죠? 이 느낌이 안 살아. 근데 그나마도 단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중간 단계로 여러분한테 제가 구조로 처리하는 걸 드렸는데 그게 이런 거잖아, 지금. 두 인물의 관계 형성. 맞네.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이 사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사건의 흐름을. 또 장면 중요하죠. 갈등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제, 서사,
중심 사건 같은 거를 미뤄봤을 때 무슨 갈등 구도가 있겠어. 내적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정원에 내면 심리 있을 수 있겠죠. 배경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일상적 공간이 특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인물의 내면 변화, 감정, 내면 심리, 이것도 장면. 근데 장면 통해서 심리를 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즉 우리가 구조를 털 때 썼던 중요한 정보들, 틀들이 결국에는 선지 판단하는데 역시나 큰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제발 막 개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신 때 하셨고 끝났고, 이 다음 단계로 여기, 그리고 오늘은 약간 마지막 단계로 온 거예요. 순이 삼촌 이야기, 제주 4.3 사건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잖아. 문학 틀릴 일이 이제 거의 없어. 이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44번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이런 건 지금 뭐 객관 평가를 왜 하나, 사랑하는데. 자, 근데 보세요. 2번 선지. 행동 묘사, 관계, 인물. 새로운 국면이 뭐겠어? 서사나 내면 심리 변화겠죠. 친밀감, 내면 심리죠. 혼란스러운 심리죠.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 이런 것들. 다 키워드, 핵심적인 구조 키워드들에서 선지 구성하고 물어본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학교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이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야, 조연들이 같이 뛰면 집중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아, 산통 다 끼는 거지, 그것도. 조연이 왜 옆에서 뛰고 있어. 둘이 연애하는데 둘만 보여줘도 지금 바쁜 와중에 뭘 옆에 있는 사람들 뭐하러 보여줘, 이거를. 또 이제 애들이 그러는, 선생님 이건 맞는데. 아, 그러니까 그건 맞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없어야 이게 되지, 이 사람들아. 아, 정말. 그 다음 또. 잠깐 봐봐. 자, 봐봐.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다. 아. 김연경인가, 혹시? 운동선수예요? 야, 생각 좀 해봐. 자, 봐봐. 존나 뛰고 왔는데, 여자애가 막 씹어. 존나 막 뛰었어. 근데, 숨이 차분해. 그래야 매력적이니. 아니면 둘이 신나게 들고, 되게 숨이 가쁘면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매력적이니. 목소리를 모르겠는 건 알겠는데 상상 좀 합시다. 자, 상상연 한번 합시다. 존나 뛰고 나는 헥헥거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숨 차분하게, 야, 한 세트 더 하자.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뭔가 좀 순찬 모습이어야지. 그래야 뭔가 좀 매력도도 올라가고 뭐 정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지. 그렇게 존나 뛰고 숨 평온해 막 씹어. 야, 한 바퀴 더 뛰자. 이거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래. 무슨 얘기냐면 뭐 자꾸 지문에서 근거 찾아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래요. 봐봐. 이런 정원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정원의 상황을 주변에서 보여줘야, 계속 보여줘야 과연 감동적일까? 아니면 너무나 예쁜 롯데월드인데 순간적으로 정원이의 그런 암울한 느낌. 너무나 재밌게 둘이서 학교 운동장을 뛰놀다가도 순간적인 정원의 그 느낌. 뭐가 훨씬 더 여러분한테 느낌을 주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물론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 보면 지문에 근거 찾으려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내고 여러분한테 좀 하기로 원했던 느낌 잡는 부분은 뭐냐면, 굳이 흐린 날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암울하게 보여줘도 좋지만 나는 그래. 자, 질문. 두 사람이 과연 우울할까요? 이것도 되게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야. 잘 봐. 정원이가 있고 다림이가 있잖아. 난 물어보고 싶어요. 두 사람 우울할까 행복할까? 내가 정원이라면요, 이미 나는 죽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림의 존재가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내 평생의 사랑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고 그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너무 좋은 그 감정과 느낌이 오히려 이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 왜?
너무 좋아지면 내가 죽었을 때 힘들 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이걸 되게 단순하게 야 둘이 아무래 로만 볼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잊지 못할 느낌, 죽어서도 잊지 못할 느낌, 나이 40, 50이 돼서도 느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너타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게 초원 사진관이라 그래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군산시 명물이야. 군산 여행 가면 거기 사진 다 찍고 나와요. 그럼 뭐냐, 실제로 8월의 크리스마스 뒤쪽 장면에도 다리미가 그 사진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원이의 그 추억을 떠올려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막 심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잔잔한 느낌으로. 질문. 우울할까 과연 둘이? 나는 충분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두 사람. 충분히 좋아 보여요. 우울해만 보이진 않아. 쉽게 난 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물론 끝은 정해져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고 서로의 감정과 걱정도 알지만 이 느낌인 거야.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들도 그 부자들도 그 느낌을 그림 한 장면에서도 보기 때문에 1000억도 내는 거고 500억도 내는 거야. 그렇게 삶의 수준이 혹은 정신적 사고의 수준이 높아진 상태라고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주려는 것 같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 질문 통해서 한번 좀 그 느낌을 받아보셨다면 아마 앞으로 문학작품을 보는 하나의 더 상위 차원의 회로가 열렸을 것이고 답을 내든 문제를 풀든 문학작품을 보는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수업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딱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다음 주에 우리 이제 9평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좀 9평 전에 풀어봐야 되는 감유지 차원에서의 비문학 지문하고 이제 문학에서 서정 파트 많이 좀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좀 서정 파트 위주로 오늘 그 느낌을 이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 거고 하나 더 중간 다리로 이렇게 구조 잡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가 의도적으로 지문 3개를 설계를 딱 했어요. 맞잖아. 변증법에서 갑자기 예술로 갔다가 콘크리트는 과학기술인데도 건축미로 갔다가 여기까지. 어떤 그 느낌. 그러니까 사고 차원이 달라져야 돼. 빨리 본인을 그냥 놓으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흐름대로.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흐름의 생각을 맡기세요. 사고 흐름에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도착지에 있을 거예요. 자꾸 버티면서 자꾸 생각을 잡으려고 해봐야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한 9편까지는 이런 흐름을 갈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제가 주고받다 보니까 특히 지금 플래너 교재가 갔잖아요, 여러분한테. 자, 이거를 쓰는 예시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카톡으로도 드렸고 다른 학생들 예시를 좀 더 올려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저는. 왜? 하루 24시간이 기록이 되고 어떤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기록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시점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수업 인상, 지문 인상, 수업 방향성에 있어서의 인상들이 잡히다 보니까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들었던 게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그래서 0513 지문들, 그리고 0513 지문들이 정리가 된 뒤엔 1416 지문들, 그 기초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아주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상위권에서 이렇게 좀 있는 친구들은 이감을 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유는 알아요. 지금 좀 신용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감조차 감을 못 잡고 있어. 근데 그거 여러분한테 자꾸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봐야 어플에다 점수 입력하면 씨발 어플에 다 나오잖아. 나의 위치는, 나의 예상 등급은. 존나 그거 내가 백날 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안 괜찮아. 씨발 왜? 어플 보면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인스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페북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쉬면서 클릭해보는 게 이감 거기다가 점수 넣어가지고 나의 위치는 씨발 3등급 4등급 막 100분이면 몇 점 막 평균보다 얼마가 어떻습니다 이런 거 뜨면은 존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내가 느낌을 딱 잡았어. 할게요. 그래서 원래 이감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공식 커리큘럼으로
보충 영상으로 찍을 거야. 그래서 역시 공부가 되시면서 문제가 되는 건 올려주세요. 제발 데이터를 쌓아줘. 그래야 방향성 잡고 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틀린 문제에 대한 어떤 리뷰, 그 다음에 오답 정리, 오늘 수업에 대한 리뷰 정리해 주시고, 이것도 받으셨으니까 작성 좀 해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 상황 같거든. 앞으로 이번 주 1주 동안의 계획과, 그리고 다음 주에 좀 같이 수업 시간 했으면 좋겠는 것들 또는 필요한 컨텐츠들을 여러분 그 단톡에다 좀 올려주세요. 자, 하나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럼 간단하다니까. 하루 2시간 또는 4시간 1주차부터 그냥 차근차근 들어. 내가 트랙이라고 나눠놓은 건 뭐냐면 복습용이야. 이미 진도를 나간 애들이 다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뭔가 안 잡혀있거나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냥 1주차부터 순서대로 들으면 돼. 그래서 1주차부터 링크를 순서대로 40몇 주차까지 다시 올려드릴 거야. 복습용 가서.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